아베 총리가 징용과 관련해 한국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명확하다면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해 북한 제재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관시켰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는 대기업 총수와 대응책을 논의했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일본으로 긴급 출장을 떠났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모텔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꽃이 일어 투숙객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번에도 드라이비트 소재의 건물 외벽이 불을 키웠습니다. 한국인 남편이 우리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베트남 이주 여성을 2살 아들 앞에서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폭행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남편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월북한 최덕신 전 외무부 장관의 차남 최인국 씨가 북한에 살기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7 시작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더욱 노골적이고 지금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켜야 한다면서 무역 보복 조치가 북한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끌어들여서 우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휴일인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요 대기업 총수를 만나서 대응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뉴스7 18일쯤입니다. 추가 보복 조치 운을 뗀 일본의 노림수는 과연 뭔지, 금융 등 다른 분야의 공격도 지금 예상이 되는데 대응 준비는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건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역 보복을 북한 문제와 연관지은 이 아베 총리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버금가는 추가 대항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 번에 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추가 보복 분기점은 오는 18일이 될 전망입니다. 신문은 오는 18일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요청한 중재위원회 설치 최종 답변 시한이라며 한국 농산물 수입 규제를 포함해 다음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이번 무역 보복 조치를 북핵 문제와 연관시키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아베 총리는 7일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를 거론하며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무역 관리 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자민당 관계자도 에칭가스 등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에 전달됐을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관계 인사들이 이번 무역 보복을 북핵 문제와 연관시키면서 미국이 중재할 수 있는 여지도 더욱 좁아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이런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인 공세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응책 마련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장 이 소재 확보에 비상이 걸린 주요 대기업 총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정재계 인사를 만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직접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4일 만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기업 총수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만남은 김 실장 측이 기업 총수들에게 직접 연락해 성사됐습니다. 주요 기업들에 직접 연락을 해서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뜻을 전달을 하고, 회동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각 기업의 상황을 듣고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직격탄을 맞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불참했습니다. 대신 일본 경제계 인사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재계에선 선대부터 일본과 소통해온 이 부회장이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요. 결국은 상호 신뢰를 통한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3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자, 지금 보셨지만 이처럼 정부와 재계가 아주 긴급하게 대응에 나서는 건 그만큼 우리 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교 정상화 이후에 50년 넘게 일본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특히 기초과학을 토대로 하는 이 부품 소재 분야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1965년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를 통해 교역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14년 동안이나 끌어오던 우리 한국과 일본의 국교를 맺는 새로운 협정이 조인 체결됐습니다. 이후 54년 동안 한국은 단 한 차례도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누적 적자액은 70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지난해 우리 무역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순으로 적자를 봤는데 일본을 빼면 모두 한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유 수출국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디바이스와 기계류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부품 분야에서 흑자를 낸 반면 우리는 광물성 연료와 천연 진주, 귀금속 등 대체 가능한 분야에서 흑자를 냈습니다. 소재 부품 분야의 일본과 무역 수지 적자는 지난 5년간 90조 원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맞대응에 나설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쪽에서 중간재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최종재를 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다 이제 피해가 생겨요.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방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지만 대체 수준의 기술력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상황을 좀 보면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수소차 등 이 미래차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적지 않은 자금이 유입된 이 금융 분야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면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금융 분야 이상준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국내에 풀린 일본계 은행의 자금은 18조 원 정도. 전체 외국계 은행 총 국내 여신 규모의 27.1%로 중국계 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자금 회수에 들어가 최근 반년 새 2조 7천억여 원이 줄었습니다. 금융권은 불안한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금융회사들이 한국에 대출한 것을 만기 연장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국직 대출은 언제나 1년 정도로 하면서 만기 연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만기 연장을 안 할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된 일본계 자금도 12조 원이 넘습니다. 일본의 보복 기조가 이어질 경우 자금 회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일본의 보복 조치가 금융권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어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한국으로의 송금 제한 등을 통해 인위적인 자금 압박에 나설 수도 있어 국내 금융권과 기업들의 긴장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준입니다. 1986년 월북한 최덕신 전 외무부 장관의 둘째 아들 최인국 씨가 영구 이주를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최인국 씨는 부모의 유지대로 이 조국 통일 위협 실현에 여생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태훈 기자입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 최인국 씨가 나타납니다. 최 씨는 북측 인사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인사를 나눕니다.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최 씨가 부모의 유지대로 조국 통일 위협 실현에 여생을 바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고마운 조국을 따르는 길이 마땅한 도리이기에 늦게나마 공화국에 영주할 결심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986년 미국에서 북한으로 영구 이주했던 최덕신 씨의 둘째 아들입니다. 최 전 장군은 일군 단장을 지낸 군 출신으로 박정희 정권 때 외무장관과 서독 대사를 지냈습니다.
월북한 후에는 북한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았고 최 전 장관의 아내 류미영 씨도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냈습니다. 북한은 최 씨를 체제 선전에 적극 이용할 전망입니다. 북한은 최 인국을 대남 및 대선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입국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정부는 최 씨가 방북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8일부터 나흘간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 등과 만나서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G20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경협 재개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오는 8일부터 나흘간 유럽을 방문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비건 대표가 오는 10일에서 11일 방문할 베를린은 북한 외교 공관이 있고 2007년 미북 실무협상이 진행된 곳입니다. 비건 대표의 이번 유럽행은 결국 실무협상 장소 모색용이란 관측입니다. 비건 대표는 현지에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도 만납니다. 미북 회담에 앞선 우리와의 사전 조율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제재 해제 위주로 논의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북한이 버티기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한미가 먼저 양보해서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제재 완화 협상이 되면 곤란한 거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G20 행사 도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을 용인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더 확실해져야 한다며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때까지 이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이 경계 실패를 인정한 군이 보안 조치에 나섰습니다. 군함을 추가 배치하고 신형 해상 레이더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북한 목선 사건에 화들짝 놀라서 부랴부랴 이 뒷북 대책을 내놓는 모양새입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정경두 국방장관은 경계작전의 실패를 사과하며 보안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 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군은 NLL 일대에 중대형함 한 척을 추가 배치하고 해상감시 무인항공기를 해안 지역에서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 기종인 GPS-100을 대체할 신형 해상감시 레이더 GPS-200K를 오는 9월부터 2025년까지 10여 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접안할 때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군은 가시거리가 10km에 달하는 열상 감시 장비 TOD-3형을 올해 안으로 40대가량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상황 전파 체계의 문제점도 보완 대상입니다. 차단으로부터 소초까지 신속하게 고속 상황 전파 체계로 전파되지 않음으로써 소형 목선이 해경에 의해 예인이 되고 난 뒤 10분 후에야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군은 긴급 상황 보고 목록을 보완하고 불시 전파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네, 요즘 화재는요 정말 작은 불씨에도 크게 번져서 아주 깜짝 놀라고 또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질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 문제인지 또 대책은 없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발생한 영등포 모텔 화재부터 보겠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성현 기자입니다. 불붙은 모텔 간판 아래로 한 남성이 소화분말을 뿌립니다. 주차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에 놀란 남성이 전화기로 소방당국의 도움을 재촉합니다. 서울 영등포의 10층 모텔 건물에 불이 난 건 오전 4시 30분쯤.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모텔 외벽을 시커멓게 태웠을 정도로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이렇게 1층에 주차된 차량이 삽시간에 그을렸을 정도로 불에 타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재빨리 100여 명의 투숙객을 대피시키고 주차장 불길을 빨리 잡은 덕에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들이마신 투숙객 3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왔는데 연기가 너무 자욱한 걸 듣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잃을 뻔했어요. 연기에 놀라 창밖으로 대피하다 다친 투숙객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놀래가지고 2층에서 뛰어내리신 분이 발목을 긁고 허리가 좀 삐끗하시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모텔 1층 기둥 옆 차량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자, 지금 보신 모텔 화재 역시 불에 잘 타는 외벽이 문제였습니다. 스티로폼에 이 시멘트를 바른 이 드라이비트 소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건데 지난달 은평구 초등학교, 또 기억하고도 쉽지 않은 이 제천 스포츠센터, 또 밀양병원 화재 모두 같은 외장재가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건물 전체가 불쏘시개라는 건데 과연 이대로 놔둬도 되는 건지 이태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1층 창고에서 시작된 불길이 3분이 채 안 돼 건물 전체가 전소됐을 정도로 피해가 컸던 서울 은명초등학교 별관 화재 사건. 전문가들은 당시 화마가 5층 건물을 단숨에 집어삼킨 원인으로 외벽 마감재인 드라이비트를 꼽았습니다.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47명이 숨진 지난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드라이비트 외벽은 피해를 키운 주범이었습니다. 이딴 참사로 가연성 마감재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돼 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층 이상 건물 외벽엔 드라이비트가 금지됐지만 5층 이하의 경우 규제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겉보기에는 시멘트 벽처럼 보이지만 두드려보면 스티로폼 등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마감돼 텅 빈 소리가 납니다. 불꽃에 닿기만 해도 1분도 채 안 돼 유독가스와 함께 녹아내릴 정도입니다.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는 구간에는 각 층마다가 불이 번지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인명피해는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는 연내 3층 이상 건물에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뒤늦게 나섰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전남 영암에서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는데 아내가 설치한 카메라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상의를 벗은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찹니다. 기저귀를 찬 아들이 울부짖지만 남성은 폭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4일 밤 9시 30분쯤 38살 김모 씨가 베트남인 아내 30살 A 씨를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폭행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A 씨는 갈비뼈와 손가락이 골절돼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고 2살배기 아들도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들 한 일주일 10일 정도 가는데 이사 왔어요. 옛날에 여기 안 살았어요. 경찰은 어젯밤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A 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다. 물건 가져오라는데 영어가 가져온다. 이렇게 베트남어로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베트남 얘기하냐 이런 것 때문에. 상습 폭행에 시달리던 A 씨는 미리 휴대전화를 설치해 영상을 찍었고 지인을 통해 SNS에 영상을 배포하면서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오늘 새벽 세종시에서 도난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도주했습니다. 강원 동해항에 입항한 국제 여객선에서는 마약을 투약한 채 난동을 벌인 외국인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장용욱 기자입니다. 도로 옆에서 SUV 차량을 끌어올립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앞범퍼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세종시 금남교 인근에서 승용차가 SUV 차량 뒤를 들이박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이 도로 옆으로 튕겨나가면서 타고 있던 3명이 다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직후 도주했습니다. 사고를 낸 다음에 도주를 한 거네요. 네네. 잡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예,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새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으로 향하는 여객선 내부 모습입니다.
한 외국인이 승무원 침실 구역에 침입해 집기를 내리치며 난동을 피웁니다. 이 외국인은 승객 침실도 무단 침입했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을 폭행했습니다. 배를 선회를 하고 한 명만 일부러 여자만 있는 그런 혼자 있는 침실을 배회를 한 거거든요. 해경은 이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것을 확인하고 구속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충남 홍성군 죽도 앞바다에서 일가족 5명이 탄 레저보트가 멈춰섰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구조정을 급파해 5명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에 이어 이번에는 물 비린내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끓이면 냄새가 날아간다고는 하지만 계속되는 수돗물 이상 징후에 시민들의 불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의 한 식당가. 가게마다 모든 음식은 생수로 조리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정수물을 사용했죠. 근데 정수기가 찝찝했으니까.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식당가 풍경마저 달라진 건데 최근 물비린내 민원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돗물에서 흙냄새와 곰팡이 등 비린내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탁기를 돌렸다가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그 시궁충 썩는 냄새 때문에. 이상하게 물이 미끄덩거리고 소독약 같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하는데 막상 물에서 냄새가 나니까 너무 찝찝하고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의심되는 그런. 환경당국은 수질 조사 끝에 최근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과 마른 장마로 인해 상수원인 팔당댐 상류의 조류 이상 증식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가열하게 되면 휘발을 합니다. 휘발하기 때문에 냄새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반드시 수돗물을 끓여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시는 정수 처리 공정을 강화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지만 수질에 대한 불신을 쉽사리 가라앉히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직장 내 부조리를 익명으로 고발하는 앱 블라인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순기능 못지않게 익명의 그늘 뒤에 숨은 사이버 폭력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 협조조차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의류회사에서 5년간 일해온 A씨. 최근 뜻밖의 사내 구설로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직장인 채팅 앱인 블라인드에 얼마 전 퇴사한 임원과 불륜 관계였다는 황당한 글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밤에 잠도 못 자겠고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막 이런 마음 때문에. 블라인드 앱 관리자에게 해당 글 삭제와 작성자 정보를 요구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사용자 공간에 개입하지 않는 게 회사 방침이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회사 쪽에서 갖고 있는 정보 자체가 없어요. 앱 시스템을 설계할 때부터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글 작성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도 접수했지만 경찰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본사가 미국이라 수사 협조를 받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사 협조가 되지 않다 보니 사실상 블라인드 앱에다가 마음만 먹고 한 명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면. 블라인드 측은 신고된 게시물의 경우 게시물 숨김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정도나 범죄 성격에 따라 가해자 특정 등 국제 수사 협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제 뒤로 화면이 아마 보이실 텐데요. 어제 기습적으로 우리공화당이 이 광화문 광장에 다시 천막을 쳤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철거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우리공화당이 거부를 하면서 지금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재 기자, 철거 시한이 지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가 통보한 천막 철거 시한이 약 1시간가량 지났지만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 광장엔 우리공화당 측이 설치한 천막 4개 동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고를 우리공화당 측이 전면 거부로 옹상 셈이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우리공화당 측은 그제 세종문화회관 앞 천막 기습 설치에 이어 어제 오후 6시쯤 광화문 광장에 천막 4개를 기습 설치했습니다. 청계 광장을 포함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일대에 운영 중인 천막은 모두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천막 설치 1시간여 만에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 측은 천막 철거 계획은 없다며 강제 철거 시 천막을 2배로 설치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측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에 대한 추모 등을 이유로 세월호 천막처럼 광장 사용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장 천막을 지키려는 우리 공화당 측과 불법 천막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서울시 방침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천막 강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입니다. 여야는 청문위원 자격과 핵심 증인 잠적을 놓고 지금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청문회에서 거론할 계획이어서 한국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법사위원 전원이 패스트트랙 전국대 검찰에 고발된 인물이라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도둑이 경찰을 잡겠다는 거냐며 자유한국당 청문위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인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와 청문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할 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윤 전 용산 세무서장 비리 연루 의혹과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파헤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청문회 증인들의 잠적과 윤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거부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해외로 도피하였음이 확실시되고 자료 제출 거부를 종용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를 계기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법무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개입 의혹을 부각시킨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청문회 답변서에서 윤 후보자는 2013년 국감에서 모두 말씀드렸다고 밝혔는데 당시 윤 후보자는 황 장관도 외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는 불꽃 검증, 한바탕 난타전이 벌어질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정작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맹탕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윤 후보자가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이 배우자와 이 장모 관련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았고 또 이 증인 일부는 행방조차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5명 중 3명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윤 후보자와 막역한 관계로 알려진 윤모 전 용산 세무서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야당에선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출석 여부도 불투명해진 겁니다.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다는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와 윤 후보자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게 비상장 주식 20억 원 투자를 권유한 권모 금융투자사 대표도 사실상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출석 요구서조차 전달이 안 돼 야당에선 도피나 다름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고 이들은 모두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잠적하거나 도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도 깜깜입니다. 배우자 김 씨의 학적사항 요청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장모 최모 씨의 사기 사건 관련 토지 등기부 등본 요구에는 후보자와 관계없는 사항이라며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연이틀 강진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가스관이 터지면서 화재가 잇따랐고 전력과 식수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강한 충격에 물건들이 깨지고 곧바로 전기도 끊깁니다. 가게 안은 엉망이 됐습니다. We had bottles all over the place for the first quake. This second quake kind of shocked me. 이틀 연속 강진이 닥쳤던 미 캘리포니아에선 현지 시간 6일 새벽까지 거의 1분에 한 번꼴로 여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Oh my God. 지진으로 건물과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가스관이 파열되면서 화재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This is their fourth working fire in the last 12, probably about 12 to 14 hours. Yeah, this is definitely unusual for this community. 특히 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리지 크레스트 근처 마을들은 전력과 식수 공급 등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진앙에 인접한 차이나레이크 미 해군 항공무기 기지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연쇄 강진으로 사망자나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비상사태를 선포한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연방 차원의 비상사태 선포와 비상자원 동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 플로리다주입니다. 한 쇼핑 상가에서 강한 폭발이 발생해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상가 안에 있는 피자 가게에서 가스 누출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전쟁이 난 듯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것 같은 쇼핑센터 위로 인명구조견이 혹시나 갇혀 있을지 모르는 피해자들을 찾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한 쇼핑센터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난 건 현지 시간으로 어제 낮 11시 30분쯤. 엄청난 폭발 소리와 함께 잔해가 사방으로 날아가면서 지금까지 약 20명가량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have an approximate count of about 15 to 20 patients at this point. We have not confirmed that number yet. 폭발은 몇 달 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쇼핑센터 안의 한 피자 가게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잔해에서 파열된 가스관이 발견돼 가스 누출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보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통령 단어가 권위적,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이야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예? 이 대권, 대선, 대통령 이런 이름들부터 바꿔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 세 글자를 풀어보면요. 예. 큰데, 거느릴 통, 다스릴 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거느리고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개헌 논의 과정에서요.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좀 더 민주적인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 박 시장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겁니까? 네, 아무래도 자신이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졌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예. 차별화를 시도하려 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라고 바꿔 쓰기를 원하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독재 국가 일본, 이 미국 뉴욕타임스가 비판을 한 모양이에요. 네, 이게 뉴욕타임스가 일본을 향해서요. 이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서 소중히 다뤄지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지만 이 아베 정부는 가끔 독재 체제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거예요? 네, 그 일본 스가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때마다 아주 끈질기게 질문을 하는 한 기자가 있다고 해요. 네. 이 하루는 스가 장관이 성의 없게 답변을 하니까 무려 23번이나 비슷한 질문을 던져서 회견이 평소보다 30분이나 더 걸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스가 장관이 해당 언론사에 이 기자를 회견에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스가 관방장관의 입장에서는 그 기자가 눈에 가시겠지만 언론 통제의 소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 자유 지수에서도 일본은 2011년에는 32위였지만 이 아베 정권이 들어선 뒤에 올해는 67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왕조개 주의보 한 여배우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우 이여름 씨가요. 이 태국에서 대왕조개 3마리를 잡았는데요. 네. 이 태국 국립공원이요. 이 경찰에 이 씨를 고발을 하고 또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오늘 하루에 큰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조개 잡았다고 고발을 당해요? 이 대왕조개는요. 이 태국에서는 이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예. 또 현행법으로도 이 태국에서는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논란이 일자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요, 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요리하는 그런 동영상 클립들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태국 국립공원 측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네티즌들은 배우 이계럼 씨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작진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보건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해외 뮤지컬의 내한 공연을 볼 때 꼭 필요한 게 자막이죠. 뮤지컬은 배우의 노래나 대사에 맞춰서 수동으로 자막을 넘겨야 하는데요. 한치의 긴장감도 늦출 수 없는 자막 오퍼레이터의 세계를 구민성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장내가 어두워지고 커튼이 올라갑니다. 배우들이 등장하고 공연이 시작되면 객석 한켠이 분주해집니다. 외국 뮤지컬 공연의 자막을 책임지는 자막 오퍼레이터들은 배우의 노래와 대사에 집중하며 긴장합니다. 영화와 다르게 실시간 공연인 뮤지컬은 손으로 직접 번역 자막을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막 슬라이드는 공연당 1,500장에서 2,000장에 달합니다. 영어 대사를 들으며 동시에 일일이 넘겨야 합니다. 영어를 귀로 들으면서 저희는 눈으로는 한글을 보면서 넘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동시에 이해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배우들마다 특유의 뉘앙스, 어감, 박자가 다르기 때문에 대본과 메모장은 필수입니다. 연습 기간 동안 또 같이 자막 타이밍을 맞춰보고 배우들의 호흡이 어떤 배우들마다 다 호흡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배우들의 호흡에 맞추는 타이밍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공연 중 배우들의 즉흥 연기가 나오면 준비된 빈 자막 화면, 블랭크 스크린을 띄우는 순발력도 필요합니다. 극의 흐름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 실력도 필수입니다. 무대 위 화려한 주연은 아니지만 관객들의 눈과 귀를 밝게 해주는 무대 밖 또 다른 주연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7월의 첫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구름이 볕을 가려서 더위의 기세가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대신 소나기나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은 호남과 제주, 동해안 지역이고요. 내일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서는 우산을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기온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서울이 32도 등 30도가 넘는 곳이 많겠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가 29도, 대구는 26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선선하겠는데요. 포항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한층 강화된 단속에 요즘 음주운전 안 하시는 분들 많아졌다고 하는데 음주 관련 주의를 하나 더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이 국립공원 물놀이 익사 사고의 절반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안전사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막히고 놀라운 순간을 TV조선과 함께하는 방법. 먼저 PC나 스마트폰으로 TV조선 홈페이지에 접속해 뉴스 제보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 카카오톡 검색창에 TV조선 제보라고 치고 친구 추가해서 채팅하기. 여러분의 놀라운 순간은 뉴스